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유동관입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검색 광고를 설정하는 부분이나 기초적인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찾아보면 마케팅 학교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들은 검색 광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인 팁들, 쉽게 알 수 있는 팁들보다는 검색 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들, 즉 이제 검색 광고 운영 고급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 광고는 보통 네이버 파워링크, 다음 프리미엄 링크, 구글 검색 캠페인들이 있겠죠. 크게 보면 쇼핑 검색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네이버 파워링크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나 구글에 비해 파워링크가 유입량이 가장 압도적이기도 하고 효율도 제일 잘 나와요. 네이버가 가장 입찰가가 비싸지만 유입량도 많고 효율도 잘 나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니까 입찰가가 비싼 거겠죠. 효율도 안 나오는데 높은 입찰가 걸어놓으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광고비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막 메인 키워드 5,000원, 6,000원으로 걸어놨는데 전환이 안 나고 그냥 나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검색 광고 효율을 올려드리려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초적인 세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은 잘 없더라고요. 먼저 검색 광고. 검색 광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네.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이 직접 명확한 목적을 갖고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가 비싼 거고요. 그래서 비싸도 효율이 나는 거죠. 디스플레이 광고는 어때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무리 머신러닝이 학습해서 노출시키고 정교한 타겟팅을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광고를 띄워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색 광고는 내가 뭐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자에 자기 업체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을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건 네이버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쇼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이 명확한 목적을 갖고 검색한다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키워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고객이 검색했을까?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검색 광고가 좋은 게 구매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타겟팅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판매자는 내가 사용하려는 키워드를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검색했을까를 생각해보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려고 해요. 다이아몬드를 검색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검색했을까요?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고객, 다이아몬드를 팔고 싶어하는 고객, 다이아몬드의 시세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 다이아몬드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 다양하겠죠. 그럼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업체가 노출이 돼요. 근데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그럼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클릭하도록 설정해야 되겠죠. 파워링크는 클릭당 광고가 과금되니까요. 그럼 소재나 확장 소재,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업체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다른 구매 의도를 가진 고객들이 클릭을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나 확장 소재에 명확하게 내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시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봐볼까요? 뭐 이런 영업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광고가 효율이 안 나는 매체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서 광고비가 새고 있다. 이게 결국 그 노출 지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를 세팅을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통합 검색 영역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제휴를 맺고 있는 뭐 11번가, 옥션, 뽐뿌,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런 곳에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을 때 그래, 거기에 파워링크 영역이 있었지, 나도 저번에 거기서 떠가지고 거기서 구매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구매는커녕 그쪽에 파워링크가 노출이 되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시선이 잘 안 가는 구자거나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객들도 똑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떤 업종은 거기서 이제 걸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물론 뭐 업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성과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형사소송 걸려가지고 지식인에서 찾아보다가 파워링크에서 뭐 알아보고 전화할 수도 있겠죠. 세부 키워드도 똑같아요.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세부 키워드 많이 사용 안 하시고 있다. 이 키워드들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노출량 클릭수 확보하면서 전환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경쟁사 어디는 사용하는데 왜 사용 안 하시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검색량이 한 달에 10 이런 키워드들이 효율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뭐 등록해두면 언젠가 운 좋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키워드 수가 많다고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 업체랑 관련 있는 키워드들의 연관 검색어에도 나오지 않는, 뭐 월에 한 건도 검색 안 하는 세부 키워드 찾아보겠다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요 키워드들의 관리에 더 시간을 쏟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환이 날만 하면서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는 웬만한 세부 키워드들은 메인 키워드들보다 업체랑 잘 맞으면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검색량이나 경쟁에 비례해서 입찰가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경우 예전 검색 광고 초창기가 아닌 경우에야 대부분의 세부 키워드들도 다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검색 광고도 지역, 시간, 연령대, 성별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광고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그런 타겟들도 제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광고랑 다르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목적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키워드에 이미 타겟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사주기도 하고 뭐 아이디를 바꿔서 쓰기도 하고 선물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는 뭐 지역에서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광고하는데 전국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지역 설정을 하고 광고를 노출해야 되겠죠. 이 검색 광고 타겟팅 부분들도 키워드들의 검색의 일도를 파악하고 설정하면 굉장히 좀 쉽게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입찰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광고 시스템상에서 입찰가를 설정하더라도 입찰가 그대로 과금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에게 과금되는 금액은 후순위 입찰가 플러스 10원에서 부가세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는이 아닌 거는 품질 지수도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샤프라는 키워드에서 입찰가를 10만원으로 설정했어요. 당연히 1등이겠죠. 근데 2위가 입찰가를 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제 과금은 11,011원에 가깝게 책정됩니다. 가깝게 부과된다는 거는 품질 지수 때문에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고 입찰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입찰가를 설정할 때도 아까처럼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워드마다 다르지만 1위 경쟁이 심한 키워드들이 있고 5위까지의 경쟁이 심한 키워드들이 있죠. 그것도 행동 패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대리운전 키워드의 경우 술 먹고 빨리 집에 가려는데 파워링크 더보기 누르고 대리운전 가격 어디가 싼가 비교하면서 전화하진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높은 순위에 입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다이아몬드 반지 판매한다고 했을 때 내 상품이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데 마진율이 좀 낮다고 하면 광고비를 많이 못 쓰잖아요. 근데 또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브랜드나 디자인, 가격, 뭐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낮은 순위에 입찰을 해놓았는데 저희 업체가 낮은 순위에서도 이제 높은 순위에 있었을 때랑 효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높은 순위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겠죠. 오늘 이렇게 파워링크를 세팅할 때나 운영할 때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광고 세팅하는 방법은 아는데 이제 초기 타겟 설정이나 키워드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성과 측정에 어려운 DB 업종이나 이제 좀 전환이 많이 나지 않는 고가한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에게 좀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도 오늘은 고객의 심리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었지만 당연히 이제 성과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파워링크 노하우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시면서 직접 하시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파워링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파워링크 말고도 뭐 쇼핑 검색이나 SNS, 디스플레이 광고들도 전문성을 갖고 성실하게 잘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설명란에도 제 직통번호가 나와 있으니 저에게 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AMPN 글로벌의 유동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